여러분, 돈의 위험한 이동, 아마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이 돈을 버는 어떤 구조하고요, 지금의 돈을 버는 구조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진짜 지표로 나타난 거예요. 지표로. 과거 우리는요,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도 보면 50% 이상이, 50.1%가 예금으로 돈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불어나고, 돈이 좀 모이면요, 이것을 뭐 전세금을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자산 형성을 점점 바꿔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돈이 모이면 작은 아파트를 사고요. 또 돈이 모이면 작은 아파트에서 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요. 이게 우리네의 어떤 자산의 어떤 변동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비중을 보면요, 예금을 하는 비중하고 주식을 사는 비중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금을 하는 비중이 38.8%라면 주식을 하는 비중이 38.2%까지 2020년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요, 주식하는 비중이 9.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8.2%까지 늘었어요. 여기에다가 펀드나 보험이나 연금을 했던 사람들도 40.1%까지 있던 것이 펀드가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 연금을 넣어도 이자가 얼마 안 나오니까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23%로 줄어들었어요. 40%가 23%로 줄어들었으면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지금 가게입니다, 여러분. 가게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예금이나 펀드나 보험이나 연금보다는 주식으로 많이 옮겨 탔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이 쉽게 말하면 출렁장세라는 거예요. 많은 가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갔는데 이게 대세 상승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출렁장시에는요, 장세에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꼼짝없이. 보세요. 2021년 1월 4일부터 지금 3월 12일까지만 나타낸 코스피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3,100, 3,200까지 올라갔다가 2,900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세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장세에 돈 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식 신생아, 주생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서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끔요,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화가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주식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되냐 하고 오십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한결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장세에 주식을 잘 아신다면 모르겠지만 주식을 잘 알지 못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쪽박찹니다. 퇴직금까지 다 날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대세 상승기에도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쪽박 찬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9일이 주가가 1457.67까지 떨어졌죠.
아마 그때 이후로 제 영상을 보시면 대세 상승기란 말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량주를 사시라고. 사더라도 우량주를 사시라고.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은 절대 사지 말라고. 제가 3가지 원칙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주를 사라. 업종 1등주를 사라. 미래가치주를 사라. 이 3가지가 완전히 겹쳤던 주식.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사지 마라. 저는 이렇게 안전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사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사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올랐습니다. 웬만한 주식은요. 3월 이후에 샀던 사람들 9월까지 웬만한 주식은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욕심을 부려다가 또 망가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다가. 대세 상승기라는 건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대세 상승기니까. 그런데요.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도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때문에 나는 얼마 정도 되면 팔겠다 하는 나의 어떤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주식은 진짜 복마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정보가 주식시장에서는 온갖으로 다 작동합니다. 정의가 통한다? 주식시장은 정의 안 통합니다. 예. 주식시장은 신도 모릅니다. 신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무도 모르는 장세에 들어가서 우리는 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출렁장세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산구조 바꾸는 거 좋아요. 예.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이고요. 게다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더더욱 위험천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투자하다가 보면 그날로 망가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게다가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버핏지수가 너무 높고요. 버핏지수라는 게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120%, 130% 올라가잖아요. 아니 시가총액이 GDP 그러니까 온 국민이 생산하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가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상승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20% 30%는 이게 깎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곧잘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린이 주생아 저희 같은 주식 초보자들은요. 판판이 깨질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요. 주식시장의 개인 비중이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높아요.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49.6%였는데 지금은 60.7%로 아직도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잖아요.
3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3대 세력. 요즘은 4대 세력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4대 세력. 예. 4대 세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관이 있고요. 그죠? 외국인이 있고요. 이 동학개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는 동학법인이라고 해서 법인도 지금 요즘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법인도. 사실은 그 법인은 주식의 어떤 공급의 주체인데 그들도 요즘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개미 비중이 60.7% 좀 낮아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여러분 주식은요. 내가 잘 알 때 해야 돼요. 내가 그 어느 공부보다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주식은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저축을 혹은 적금을 대형으로 주식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매월 조금씩 저축하듯이 대한민국 대표주, 업종 1등주, 미래가치주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주식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